김보성? 네. 율건이? 네. 얘네 안 닿니? 네. 다닥다닥 던져가지고. 현영이? 아, 이거 시장입니다. 시장인데 이름을 잘 몰라. 학생이 아니었네. 그런 거 같아. 안지우? 네. 그다음에 양동준? 네. 원민재? 네. 오늘이야 뭐 살살 얼굴이나 익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죠. 다음 주도 보니 다음 주 한참 쉬잖아, 그치? 그래요? 네. 한참 쉬다 만나잖아 우리. 허수. 왜? 허수 없잖아. 다 졸업식? 그다음에 정시현? 네. 정시현. 이 정시현. 좋은 이름이네. 내가 지금 이제 예비 고3 경계에서 수업하는 학생의 이름이 정시현인데 수학을 참 잘해요. 오, 시원해. 그다음에 조수빈이 여기 있고, 그다음에 너가 정화? 자, 프롤로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. 긴 여정이 됩니다. 자, 광주는요, 네. 모든 과목이 다 그럴 텐데, 일단은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방학이 거의 다예요.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.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주 3회를 만날 거예요. 네. 거기다 이제는 뭐 워크북 해가지고 2시간씩 주 4회더라고. 그거는 별도로 나는 거. 주 3회를 만나는데 8주에서 한 24회 정도 된다. 그럼 방학 때 24회예요.
학기 중에 중간고사 전에 3에서 4회,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전에 3에서 4회, 합쳐봐야 6에서 8회 맞아요.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요? 네. 네. 방학 때 대부분 하는 거. 그러니까 방학 때 열심히 해놓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나오는 거 따박따박 하기도 힘들어요. 그러면 이때 만나서 하는 건 뭐냐면 학교 프린트 해설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. 학교 프린트를 다시 한번 풀게끔 해줄 겁니다. 그리고 그 중에 이제는 질문 좀 받고. 그게 내가 할 게 다야. 근데 그게 되게 빡세. 내가 지금까지 해보면 기본적으로 빡세. 너희들 아마 이제 워크북 하는 수업 시작하면 학교 프린트 양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. 꽤 돼요. 한 학기에 많게는 1000문제 가까이도 나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수학이 워낙 단위수가 세니까 네. 수학을 좀 열심히 해요. 그런 학교예요. 그러니까 너네들은 학교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.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끔 단톡방에다가 공부 좀 해. 단톡이 조그만 거. 이게 다예요. 그 다음부터. 그리고 거기는 어떤 분위기가 좀 있냐면 광주 애들이 약간 텃세. 그게 좀 있어요. 아, 텃세가 있어요? 약간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거 어떤 그랬는데? 뭐라고? 얘들 지들끼리 뭉쳐다니면서 그런 거 좋아했어요. 그러니까 뭐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그런 게 좀 있고. 그리고 걔네들 중에 좀 잘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.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동네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이제 그 한마디로 학교 프린트만 계속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엄마들을 통해서 들어보면.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너희들을 그런 식으로 조금 훈련을 시키겠다 이거예요. 본 교재 이외에. 그래서 보면 수학 1하고 수학 2가 흔히 얘기하는 이쪽은 대수 파트고 이쪽은 기하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쪽에는 정과좌표부터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수학 4 하면서 했던 그 내용에 플러스로 삼각함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차 곡선 이렇게 그거 빼고 나머지 대수 우리가 뭐 지금 보다시피 식, 그 다음에 인수분해, 방정식, 부등식, 그 다음에 함수, 집합 이런 거 그렇게 들어가요. 그래서 이 두꺼운 게 다 그 내용이에요. 솔직히 수원은 제가 별로 설명할 건 많지 않아요.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명할 거는 투 들어가야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것도 많이 있고. 왜냐면 특히 뭐 삼각함수는 워낙 다 못하고 그 다음에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처음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겨울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요. 근데 너네들이 힘든 게 이제 여름이에요. 마찬가지로 2학기 때 할 게 많은데 여름은 길지 않잖아요. 짧은 시간에 할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 되게 훅훅훅. 수학 수업은 보시면은 하트가 나가면 그때마다 이제 과제가 나갑니다. 과제가 나가는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워크북 하는 그 수업은 제가 그거에서는 과제가 없게끔 얘기를 할 거예요. 조교랑 이야기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그 2시간에 정말 바짝 집중해서 푸셔야 돼요. 물론 조교가 풀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과제를 해오면 우리 수업은 너희들이 딱 앉으면 내가 해설지를 나눠줄 거야. 답안지. 네.
2학년쯤 되면 내가 알아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솔직히 그것도 아니긴 해. 그런데 이제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약간 쭈뼛쭈뼛하고 또 숙제 안 하면 괜히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괜히 해설지를 미리 주면 너희들이 과제하는데 약간의 유혹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해설지를 항상 앉으면 바로 줄 거야. 그럼 너희들이 과제 해온 걸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틀린 개수 체크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할 건데요. 다음 수업 이제 과제 체크할 때 이야기 해줄 텐데 전체 문항수가 있으면 그 중에 너희들이 푼 문제수하고 맞은 문제수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할 거예요. 이해되죠? 그래서 어머님들께 요 형태로 정답률, 수행률 이렇게만 갈 거예요. 네.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되도록이면은 테스트는 안 볼 거예요. 그래요? 테스트를 보게 되더라도 그 문제 풀이 시간, 그 시간, 워크북 시간 그게 보니까 일주일에 4번인가씩 있어요. 오케이? 그 시간 이용해가지고 기출문제 정도로 해가지고 가볍게 테스트하는 정도 단답형으로 너희들 학교 시험은 단답형과 서술형이 섞여 있는 거 알고 있어요? 네. 그게 문제야. 단답형과 서술형이 섞여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너희들이 수학시험이다 그러면은 100점을 맞을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 딱 한 번 시험 딱 중간고사 쳐보면 감이 오거든요. 어떤 감이냐면 내가 이 시험은 다 풀기 힘들겠다. 그런 감이 온다면 전략이 필요해요. 단답형 어느 정도 풀다가 서술형 100점 큰 거 있죠. 그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남은 단답형 문제들 푸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. 근데 이거 나 백날 얘기해봐야 시험 한번 쳐봐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. 그리고 매번 얘기해줘봐요.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. 왜냐면 시험지 딱 받으면 정신이 나가니까.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매주 하다 보면 어느새 봄이 될 거고 너희들은 학교로 돌아갈 거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냐면 학생들별로 이제 수학 프린트를 받는 학생들이 생길 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다시 너희들은 2주에 한 번씩 학교에 나오잖아요. 네. 예.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 자료를 선생님들한테 미리 전달을 해줘야 돼요. 그런 역할을 과목별로 학생들별로 나눠서 이렇게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. 이거는 학교 들어갈 때쯤 수학을 맡은 사람이 보통 이제 2명 정도가 될 텐데 그래서 그 2명이 서로 중복되더라도 되도록이면 같은 반이 아닌 게 좋겠지. 아, 그쵸. 아, 그게 달라요? 반이. 왜냐면 수업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진도가 다를 거 아니야. 그러면은 빠른 쪽에 맞추는 게 좋잖아요. 그죠.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이 다르게 2명 정도를 배치해서 이 친구들이 수업 자료가 나오면 반 몇 개예요? 네? 수학이 한반 16시요? 그러면 우리 서툴러서 합시다. 응시 안 좋은 사람만 좀 빼면 필요 있겠네. 그거야 뭐 모르는 거지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네. 그래서 주 3회 작년에도 해봤는데 처음에 여유 부리다 보니까 뒤에 가면 급해지더라고. 근데 결국에는 진도를 다 나가긴 했어요. 겨울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. 근데 여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담스럽지. 겨울은 오늘같이 이렇게 첫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여유를 부려도
충분히 진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. 설레잖아요 벌써부터 집에서 네, 엄마 아빠랑 무서운 반이죠. 어? 설레는 무서운 반이죠. 애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충남 가고 나왔어요. 충남 가고 나서 내가 우리 학교 5기 정도 됐고 제 위로 선배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기숙사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알죠. 네. 우리 때는 너는 2주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어. 한 달이요. 한 달에 한 번 나오면은 그냥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밥 먹고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오고. 약간 지금은 한과형이 약간 그런 식이죠. 네. 한과형이나 아니면은 세과형 정도나 그죠. 네,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요. 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너희들이 영재고를 가면서 그런 환상에 있었던 건 아니죠? 어떤 거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그래도 영재고 가면 학원과는 동떨어지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아니에요. 그런 생각은 잠시 안 해봤어? 네. 아니 내가 뭐 학교 내신 때문에 학원을 다니겠어? 뭐 이런 생각? 아니야? 학원은 그러니까 학원 어차피 2주에 한 번이니까 좀 적지 않을까. 좀 적을. 그나마 학기 중에 좀 그렇죠. 학기 중에 좀 이미 학교 그만- 시험만으로 내신이 안 나는 걸 인기 들었어요. 그만큼 방학 때는 이제 바빠지거든요. 방학 때는 방학 때는 매일 출근해야지. 맞아요. 거의 아무리 짧게 스케줄을 잡아도 주 5일, 주 6일 하루나 이틀이라도 쉬는 날이 있으면 다행. 숙제해야죠. 그렇죠. 빠른 폭이 아주 좋아요.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거고. 그래서 너네들이 뭐 TV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시험 끝나고 조금 방학 시작하기 전 그런 시간 이용해가지고 네. 좀 자기는 조금 뭔가 심리적 여유가 필요하다.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간다거나 짧게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. 안 그러면 미쳐요. 너희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오늘 하다 보면은 절대 모르죠. 예. 몰라. 이렇게 본다고. 알겠냐? 네.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? 지금 보니까 한 6문제 정도 풀었네. 6번까지는 많이들 푸는 것 같은데. 그래서 내가 조금 부지런하면 그날 수업한 분량에 대해서 해설지를 올려주면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네. 그거는 솔직히 엄청 힘들어. 매번 그렇게 하는 거. 하루에 수업을 한 3-4개씩 하는데 그때마다 그거를 이제 잘라서 올려주는 게 쉽지 않으니까.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해설지는 통째로 줄 테니까요. 네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을까? 혹시나? 그런 거 별로 없어? 그냥 해. 학교 생활 이런 건 나도 어차피 다녀본 게 아니니까 광주를 네. 모르겠지. 근데 뭐 혹시나 뭐
혹시라도 지금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서울에 있다라 그러면 같은 학교가 아니면 그죠?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도 네, 이제 세상에 애틋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.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아니 그럼요.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찾는 거죠. 근데 어떤 게 있어? 그러고 나면은 엄마들이 다 알죠? 예. 근데 뭘 알고 엄마들이 사실 다 알고 사람이 적으니까. 그러면 언제나 그 성적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유를 거기서 찾게 돼요. 그죠. 엄마들은.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야죠. 그래서 성적이 조금씩만 오르면 돼요.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이건 TMI이긴 한데 내가 1학년 때 우리 학년에 60명 중에 여학생이 18명이었는데 네. 되게 좀 그래도 비율이 괜찮았거든요. 30%딱 학기 초에 한 10커플 이상. 그래서 그래요. 근데 그게 맞지 않나?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남학생과 여학생과 이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그러다가 한 학기 안 돼서 다 깨져. 거의 깨져. 그러다 또 다른 친구랑 만나고. 전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60명 중에 지금 그러니까 결혼까지 간 커플이 2커플이나 결혼 이건 또 어느 노래인데.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식 수준이 맞는다고나 할까? 그렇기 때문에 그 괜찮은 조합입니다. 자, 매번 수업은 3시간 하는데 1시간마다 끊어서 할 거고요. 쉬는 시간은요? 네, 1시간마다 끊어서 할 거고 저도 수학을 3시간 수업하면은 중간에 한 번만 쉬곤 했거든요. 지치더라고. 그래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50분 수업하면 뭔가 좀 3시간이 금방 갑니다. 대신 이제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. 딱 10분씩 쉬는 그런 형태로 갈 테니까. 자, 뭐 상관없지만